네, 2022년 11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홍준표를 다시 본다. 한동훈과 함께 쌍끌이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제가 지난 대선이 있을 때 김이, 박, 홍, 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6월 말에 국힘당에 입당했죠. 그로부터 한 8개월, 9개월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국힘당에 아무런 인연도 없고 정치와는 거리가 있는 분이 몇 개월 사이에 가장 많은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김이, 박, 홍준표, 안철수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제가 봤었습니다. 그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선거 직전까지 거의 김이, 박, 홍안이 유지가 됐죠. 김종인 씨는 당에서 나가긴 했지만 막판에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됨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0.7%포인트라는 기적 같은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연합체제는 다 깨졌죠. 김종인 씨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이준석은 소송을 하는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버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달성에 조용히 계시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그 다음에 홍준표, 그때는 의원이죠. 자력으로 대구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대구 도지사로 지금 가 있습니다. 대구시지사로 가 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가 있습니다. 일단 국힘당하고 중앙정치에서는 빠져나간 거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국힘당에 입당하면서 국힘당에 있긴 하지만 크게 존재감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 윤석열과의 유대가 끊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조금 반등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를 못하죠. 이재명의 부정부패문배를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선뜻 못 나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그런 허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큰 여소야대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돼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끌어간다는 게 참 어렵죠. 네. 이번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지금 차기 원자력 발전을 다시 연구를 하기로 하면서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해야 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차기 차세대 SMR로 ISMR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야당이 싹 깎아버렸죠. 전액 삭감해버렸죠. 그리고 대통령실 예산도 전액 삭감해버렸죠. 아주 다수를 토대로 마음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거죠. 그리고 이태원에서 희생된 사람들 중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재명을 필두로 한 민주당들은 그 희생자 명단을 내놔라. 그걸 내놓으면 연결을 해서 세월호 유가족처럼 묶어가지고 정권 타도, 윤석열 정부 와해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런데 지금 국힘당을 보게 되면 좀 어떻게 특출나게 인물이 안 보여요. 오죽했으면 그 정당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떠오른 스타를 영입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당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한동안 권성동 씨가 이어주다가 결국 그 양반도 역할이 잘 안 돼갖고 튕겨나가고, 지금 비대위 체제를 만들었지만은 아직 툭툭 치고 나가질 못하고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가 참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특히 김대중 정부 때 DJ 저격수라고 이름을 날린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정형근 국회의원하고 홍준표 국회의원입니다. 정형근 의원은 지금 이제 정계를 일단 은퇴하셨죠. 연세도 많고. 근데 홍준표 의원은 그 후에 계속 경남지사도 하고 대구시장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당과 윤석열 정부하고 간에 뭔가 호흡이 안 맞는 게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 경험이 없고 여당인 국힘당에 자기 인맥이 없고 당 운영 경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준석 파동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랬었는데, 이 당을 장악하고 끌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홍준표라고 하는 인물을 중앙정치에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DJ에 대해서도 저격수를 했고, 유시민이든 뭐든 누구랑 붙어도 말싸움이 밀리지 않고, 문재인 씨하고도 또 윤석열 후보하고도 붙어도 밀리지 않고, 뭐 국민적 지지에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런 양반이 지금 요즘 페이스북에다가 상당히 흥미로운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툭툭 던지는 게 맥을 짚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무상급식은 부패의 사각지대입니다. 좌파들이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진 적도 없고, 교육청보다는 지원기관인 자치단체가 더 비용을 부담하는 기현상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 못하는 이유는 어린애들의 밥그릇을 뺏는다는 좌파들의 선동이 겁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상, 저희가 경남지사 할 때 무상급식 감사를 해보니까 1,500건 이상 부정이 적발되더라. 네. 이 무상급식을 한다는 이유로 많이 돈을 띄어먹고 있는 좌파들의 천국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참 하기 힘든데 이걸 톡톡 던집니다. 이분이 경남지사 가서 경남의료원인가요? 진주의료원인가 그 골치 아픈 거를 없앴죠. 근데 그가 나오니까 도로 살리고 뭐 그런 모양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부정인지를 딱딱 맥을 잡아가요. 우리 애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근데 여기에 부패 카르텔이 있다라고 딱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거의 없는데 이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힘당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지난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 무슨 당이었나 하도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었잖아요. 미래통합당은 뭘 하자는 그냥 통합만 했고, 미래가 어떻게 당의 이름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미래통합당 만들어 놓으니까 과객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됐다. 그리고 기본소득까지 당의 정강정책에 끼워넣으면서 이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금 국힘당이 한마음 되지 못하는데, 정당은 이념과 정책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잡동사니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걸 정리하자.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가치정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힘당이 왜 저 모양인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고. 사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양반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에 편향된 보도, 그리고 MBC가 자기네 기자를 전용기에 태워주지 않는다고 또 몇 개 언론사는 동조 탑승 거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언론이 무서워서 정치인들은 말 잘 못해요. 윤 대통령조차도 뭐 버티기만 하지 뭐라고 말 안 하는데, 홍 시장은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 옛날 그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문재인 정권 때인가 헷갈린다. 그 조선일보에 탈북한 기자가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보도하니까 오지 말라고 바로 전날 취재 거부한 사실도 있죠. 근데 자기들이 당하니까 저렇게 펄펄 뜁니다. 근데 이런 걸 탁탁 지적하면서 또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취재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는 유일한 대항 수단으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힘당 의원들이 딱딱 사례를 통해서 또박또박 얘기해줘야 국민들이 알아듣고 하는데, 사실 국가를 통치한다는 거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맨 앞에서 용감하게 던져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은 생각은 있는데 차마 못 나오고 자기는 사람을 못 모으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러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 되는 건데 국힘당 의원들은 얌전히 있잖아요. 웰빙 정당처럼 차기 총선에서 자기 당선되는 것만 목표지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념과 정강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집니다. 풍산가에 대해서 당연히 말을 하죠. 나라 거라면 그 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 거라면 그 돈 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 불화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이번에 풍산깨를 불화해 주지 못하죠. 그런 말로 졸렬한 사태를 피해가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할 말은 아니죠. 정들면 강아지도 가족입니다. 강아지 키우기 좋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퇴임 후 받는 돈만 하더라도 광역단체장보다 훨씬 많은데 고작 3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요. 김정은한테 선물 받은 풍산깨 3마리가 쓸모가 없어졌나 보네요. 김정은 보듯 애지중지 하더니 사료값 등 나라가 관리비 안 준다고 못 키우겠다 반납하려고 하는 거 보니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대한민국 5년을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러지 말고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툭툭 씁니다. 다른 정치인과 다르죠. 역시 DJ 저격수답게. 그리고 때문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 때 해경이 왜 해체됐나. 침몰하는 세월호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인명 선박주의를 빙빙 돌았기 때문이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를 해야 할 법적 책무가 있는 해경이. 지금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거기 출동했던 기관원들이 트라우마가 있다 자기 호소하는데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건 이해합니다만 자기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씁쓸합니다. 그 제복 입은 공무원들은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국민을 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거기 투입돼 갖고 고통을 받는다. 받겠죠. 그래서 제복 입고 그래서 존경받는 건데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순간에 자기 책무를 방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이 이야기는 참 그분들 가족도 떠오르고 또 그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우리 하급자 가족만 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징징대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난번 이태원 참사가 있기 전에 어디 보도를 보니까 홍 시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잠깐 따로 만났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저는 홍준표란 사람을 대구지사로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너무너무 인물난이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애정이 상당히 대단해요. 출국할 때도 따로 이렇게 악수 한번 하고 나가던데 정무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만큼 이제 그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건데 홍준표 시장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물론 두 사람 사이에 기수 차이가 많이 나서 서로 이게 겹치는 기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동의 영역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수 가치는 서로 확실한 것 같고 하니까 저는 홍 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떤 형태로든 연세도 많고 하니까 장관으로 쓰기에는 그렇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책임지라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 한번 검토하는 건 어떻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못 풀어가는 정치적 문제 또 한동훈을 제외한 수많은 장관들이 못 풀어가는 문제를 홍준표라면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용인술이죠. 윤 대통령이 자기가 아는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법조계로 한정되어 있고 명지고등학교인가요? 어디지? 충암고등학교인가? 충암고 서울대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만 리크루팅 하는데 그 외에도 인물들이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 몰라서 못 쓰는데 홍준표 시장은 알지 않습니까? 홍 시장이라면 지금 저렇게 펼쳐대는 이재명과도 싸울 수 있고 또 타협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당대표도 해봤고, 당대표로 써야 될지 아니면 총리로 써야 될지 뭐 그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한번 모험일 수도 있지만 뭐 이상민 장관이나 이런 사람도 모험 아닌가요? 애정이 있다 뿐이지. 한번 홍준표를 써봐라. 김이박 홍안 다 지나갔지만 다시 윤홍 연합체제.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이 될 때는 JP하고 연합해서 DJP 연합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연합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른 거를 용인하면서도 같이 가는 게 그게 이제 우세하게 되는 거죠. 징기스칸도 결국 연합으로 세계를 제패했고 연합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제 주제는 그겁니다. 홍준표를 다시 본다. 분명히 그는 보수적인 입장하고 애국적 입장을 의견을 용감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구시 경북 지금 대구 경북 쪽의 지지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치적 문제를 돌파하기는 어렵죠. 대구 경북이 TK가 돌아선다면 윤석열 정권은 상당히 유지하기 어렵죠. 지난 대선에서도 그쪽 지지가 굉장히 컸었고 그런 정치적 이득을 따져도 그렇고 한동훈만큼 지금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유력한 사람으로 봐도 그렇고 홍준표 페이스북 한번 보십시오. 한동훈과 쌈거리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이 모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됩니다. 네. 저희 아이디어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